자, 이번에는 준중형 아반떼입니다. 아반떼의 비슷한 차종들은 기아의 K3 그리고 쉐보레의 크루즈 이런 급들이 있는데요. 일반 준중형이라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중간 레벨의 그런 승용차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약간 나선형으로 생겼고요. 물론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기에는 그렇게 안 좋지는 않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요. 자, 핸들 같은 경우 얼마나 돌아가는지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자, 원위치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네, 되게 조금 돌아가네요. 네, 한 바퀴하고 한 4분의 1 정도 더 돌아갑니다. 자, 원위치를 할 때는 다시 똑바로 왔고요. 자,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한 바퀴 4분의 1. 네, 보통 엑센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이 차는 여기까지 뿐이 안 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찾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4인 가족이 타기에는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아주 무난한 사이즈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작은 집이나 사람이 적은 경우는 어디 멀리 가기도 괜찮습니다. 물론 5인이 타기에는 조금 비좁을 수 있어요. 아반떼나 이런 준중형의 경우는 보통 시내 출퇴근이나 우리 마트 가기나 골목길 가는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차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충분히 좁은 골목길이나 시내 주행에 아주 무리 없이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형차, 경차보단 조금 커요. 조금 크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차가 이 준중형이죠.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20대 30대나 초보 운전자들이 타기에는 아주 딱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초 주차를 준중형 아반떼로 해보겠습니다. 자, 공식은 똑같아요. 자, 왼쪽 라인하고 우리 차하고 50cm에서 1m 정도를 유지하시면서 가다가 자, 저희가 들어갈 칸 주차칸의 중간 정도에다 어깨를 맞춰서 정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고요. 자, 우리가 들어갈 칸의 모서리가 우리 차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꽁무니로 가릴 정도의 정지를 할 거예요.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차가 45도까지 나가야 돼요. 자, 그럼 좀 더 가서 자, 지금 모서리하고 겹쳤죠. 자, 지금보다 조금 더 가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경차 정도면 이 정도에서도 되고요. 조금 더 가려도 되고 자, 차가 크면 클수록 조금씩 더 나갈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렸어요. 자, 이 정도 쓰신 다음에 자, 후진기어 넣고 자, 왼쪽 가는 쪽으로 끝까지 꺾습니다. 꺾은 상태에서 자, 들어가는 쪽 왼쪽을 먼저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시다가 어느 정도 라인하고 비슷하게 맞아서 들어간다 싶으면 반대편도 한번 봐주십시오. 자, 반대편도 선이 보이죠? 자, 그러면 나란히 똑바로 될 때 라인을 보고 똑바로 돼도 되고요. 정면을 보고 서도 되고요. 자, 이때 똑바로 되면 핸들 일자로 원위치 해준 상태에서 후방 카메라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 대박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공식은 자, 이 폭에 대충 중간 정도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왼쪽 안 붙여도 됩니다. 자, 가시다가 자, 저희가 들어갈 칸 주차 라인에 한 칸, 자, 이거 한 칸이죠. 자, 두 칸에 경차는 중간 정도의 어깨를 맞췄어요. 자, 엑센트는 조금 더 가서 3분의 2 정도. 자, 이 차는 아반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선까지 가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진기어 넣고 자, 가는 쪽 왼쪽으로 끝까지 꺾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울을 보시면서 자, 한 번에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왼쪽 라인하고 우리 차 간격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자,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반대편도 한번 봐주세요. 자, 반대편도 선이 보이죠? 자, 그러면 똑바로 될 때 정지를 합니다. 차량이 똑바로 되면 정지. 자, 그 다음에 핸들을 원위치 하시고 그대로 후진으로 후방 카메라 보고 들어가시면 자, 되겠습니다. 이러면 주차가 끝이고요. 그러니까 차량의 크기마다 조금 더 나간다. 그것만 잘 계산하시면 돼요. 라인 주차를 해볼게요. 라인 주차 처음에 들어갈 때 왼쪽 라인하고 우리 차하고 50cm에서 1m 유지하시면서 가시다가
자, 왼쪽에 저희가 들어가는 칸, 자, 들어가는 칸의 앞에 선, 그러니까 마지막 선에 어깨를 맞춰서 정지를 합니다. 첫 번째 라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만 돌려줍니다. 어떤 차든지 다 똑같죠? 자, 돌려놓고, 자, 우리가 들어갈 칸의 끝부분에 라인을 맞춘 다음에, 자, 그 다음 라인에다 다시 어깨를 맞출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서 창문 쪽으로 어깨 정도에 맞으면 정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서주시고, 자, 이제 후진기어 넣고, 자, 가는 쪽 왼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꺾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왼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서 라인으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45도가 지나면 반대편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들어오죠? 그럼 이제 양쪽 똑바로 나란히 됐을 때, 차가 정면 똑바로 섰을 때 정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을 원위치하고 후방 카메라 보고 그대로 들어가서 정지를 하면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차, 소형차, 그 다음 아반떼, 준중형인데, 자, 준중형 같은 경우는 조금씩만 더 나가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안 나가도 되고 아주 조금, 그러니까 본인 차의 그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한쪽만 봐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한쪽만 봐 주차는, 자, 그대로 가시다가, 자, 우리가 들어갈 칸, 저 검은 차 옆에다 바로 세울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이제 왼쪽으로 붙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만 봐 주차는. 자, 그럼 그대로 가시다가, 자, 저희가 들어갈 칸에 그 다음 장애물 처음 시작되는 지점 아니면 라인에다가 어깨쯤 오시면, 자, 이때 이제 핸들을 끝까지 꺾어 주십시오. 그런 상태로 거울을 보고, 자, 이 차량이랑 우리 차랑 한 사람 하나 정도 크기 됐을 때 정지를 할 거예요. 자, 이 정도, 사람 하나 정도 크기. 자, 그 다음에 후진기어 넣고 핸들을, 자, 끝까지 꺾어 놓고, 자, 천천히 가시면서 이제 간격만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좁아지면 원위치, 자, 뒤에 꽁무니를 좀 집어넣고 다시 꺾어 주고요. 자, 들어가다가, 자, 안 닿죠? 자, 또 좁아진다, 원위치, 자, 또 조금 들어가고 다시 끝까지 계속 같은 쪽으로 꺾었다, 원위치. 어떤 차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다가 라인을 보고 너무 붙는다, 자, 그럼 또 원위치 뒤로 조금 더 빼주고요. 다시 또 끝까지 꺾고 라인하고 똑바로 되면, 정면 똑바로 되면 정지를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원위치 하고 이제 그대로 들어가시면 주차가 끝나겠습니다. 전진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넓은 곳, 저희가 이제 저 트럭하고 스파크 사이로 들어갈 건데, 이렇게 공간이 넓은 곳은 최대한 넓게 가십시오. 넓게 가시면서, 자, 저희가 들어갈 칸에 그 전차 처음 시작되는 부분, 그 정도에서부터, 자, 이 정도에서부터 어깨 핸들을 끝까지 꺾어 주세요. 그러시면서, 자, 이제 좌우를 봐야겠죠. 앞차 폭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천천히 공간을 조절하면서 앞부분을 먼저 이쪽으로 붙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시면서 어느 정도 들어가시면 똑바로 간격을 조정하면서 천천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후진으로 뺄 때, 자, 이번에는 저쪽으로 빼볼게요. 자, 후진으로 뺄 때는 최소한 우리 차 앞부분이, 이건 어떤 차든지 똑같아요. 앞차 폭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계속 후진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폭이 넓은 곳은 뒤에 공간이 아주 넓어요. 자, 이런 경우는 후방도 한번 보고, 자, 뒷창문 쪽으로 차가 오는지, 자, 한 번씩 보시면서 그냥 계속 뺍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앞부분이 나왔을 때 핸들을 꺾어도 돼요. 저쪽으로 갈 거니까 그 반대편으로 꺾어 주셔야 됩니다. 반대편으로 꺾어서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대로 쭉 빼서 충분히 공간이 나오면 다시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좁은 곳, 저 트럭하고 저 소형차 사이로 들어갈 건데요. 자, 좁은 곳은 한 번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차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그대로 가시다가, 자, 저희가 들어갈 칸 그 앞에 차량을 향해서 핸들을 꺾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와서, 자, 저 소형차 쪽으로 핸들을 꺾어 줍니다. 이때, 자, 우리 주차칸 시작되는 지점부터 꺾어 주시면 돼요. 자, 끝까지 꺾어서 최대한 앞으로 붙여줍니다. 자, 앞으로 붙여준 상태, 이때 차폭감이 중요하겠죠. 자, 후진기어 넣고 반대로 끝까지 꺾어줍니다. 꺾어준 상태로 후방 뒤에 장애물이 있나 보고요. 그대로 후진으로 뒤로 빼줍니다. 자, 그럼 우리 차가 우리가 들어가는 칸 쪽으로 향하게. 자, 만약에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더 이상 못 간다, 그럼 여기서 쓰고 다시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자, 들어가면서 이제 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앞쪽 차폭감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서 천천히 처음에는 이쪽으로 붙여줬다가 다시 앞부분을 틀어서 차를 똑바로 세워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똑바로 맞춰 놓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진으로 빼는 거, 자, 좁은 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자, 후진으로 한번 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차 앞부분이, 자, 이번엔 이쪽으로 뺄 거예요. 앞부분이. 자, 그럼 우리 뒤에가 절로 가야 되니까 저쪽으로 핸들을 꺾을 건데, 자, 이 차의 장애물의 끝부분까지 계속 후진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뒤에 차가 오는지 고개를 돌려서 천천히 나갑니다. 조금씩. 자, 이때 한 번에 빨리 나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트럭의 끝나는 지점, 자, 이 끝나는 지점이 우리 차 앞부분까지 왔을 때 핸들을 꺾기 시작할 겁니다. 이쪽으로 꺾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 앞에 창문 쪽으로 모서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끝까지 꺾고 뒤로 빼줍니다. 이때 이제 장애물이 있어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럼 여기서 수정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끝까지 꺾어서, 끝에서 끝까지 꺾어야 각도가 많이 변해요. 자, 앞으로 나가서 또 앞으로 최대한 붙여줍니다. 자, 붙여준 상태에서 다시 후진 넣고, 자, 반대로 끝까지 와리가리를 몇 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뒤로 온 다음에 다시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차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때 언제 꺾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시다가 자, 왼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왼쪽의 장애물에 끝나는 지점이 사이드 미러쯤 꺾으면 분명히 달 거예요. 제가 한번 사이드 미러에서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쯤 왔을 때 꺾으면 이 왼쪽이 분명히 답니다. 아, 좁아. 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최소한 똑바로 그대로 나가시다가, 자, 운전자의 어깨가, 최소한 운전자의 어깨가 이 차량의 끝나는 지점쯤 오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끝까지 꺾어 볼게요. 자, 꺾으면, 자, 거울을 보면 안 닿고 잘 나가죠. 그러니까 아반떼 같은 경우는 여성 운전자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어깨가 지나면서 좀 더 앞으로 나가시면서 꺾어주면 더 안전하고요.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좁은 곳에서 후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들어가는 쪽을 좁게 해서 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쪽이랑 좁은 쪽이랑 이렇게 똑같이 가시면, 자, 이제 이 정도에서 만약에 꺾어 볼게요. 자, 꺾다 보면 분명히 앞에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돌아요. 자, 이런 경우, 자, 잘못하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항상 미리서부터 가는 쪽으로 조금씩 붙여서 가십시오. 차체를. 자, 이렇게 붙여서 가시다가 정 안 보이면, 저렇게 바닥에 보도블럭이 낮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창문을 좀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뒷바퀴를 보시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다가, 자, 꽁무니가 지나갈 때쯤 이제부터 핸들을 꺾어줍니다. 자, 꺾어주기 시작하면 이쪽이 안 닿죠. 자, 그럼 앞에 닿나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핸들을 꺾어서 천천히 후진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크면 클수록 더 미리미리 붙이셔야 외륜차 때문에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으로 코너를 돌 때, 좁은 길에서 코너를 돌 때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시다가 너무 일찍 꺾으면, 자, 여기 이제 바닥에 보도블럭이 있는데 너무 일찍 꺾기 시작하면 뒷바퀴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쭉 가다가 최소한 제 어깨, 운전자 어깨가 요 코너 꺾이는 모서리쯤, 끝나는 지점쯤 왔을 때 꺾기 시작하면 뒷바퀴가 충분히 안다고 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는 방향으로 너무 미리 이렇게 붙어서 오시면 안 돼요. 너무 붙어서 오시거나 너무 미리 꺾어 버리면 뒤에가 닿겠죠. 자, 이러면 이제 뒤에 바퀴가 치고 넘어가든가 기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소한 운전자 어깨가 요 꺾이는 지점쯤 왔을 때 꺾기 시작해야 안전하게 돌 수 있습니다. 차폭감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이 저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30cm 박스고요. 밑에가 한 15cm 정도 돼요.
자, 그러면 45cm 보통 사람의 무릎 높이 정도인데요. 저 무릎 높이 정도가 자 아반떼도 차체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일 정도. 자, 지금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위에가. 자, 그럼 이 정도였을 때는 핸들을 끝까지 돌려도 자 걸리지가 않아요. 충분히 안전하게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마찬가지 자, 저 박스가 한 45cm 무릎 이상이 다 가릴 경우, 이렇게 다 가리게 되면 자 돌았을 때 박스가 걸리겠죠. 장애물이면 네 접촉 사고가 나겠죠. 자, 이번에는 60cm죠. 그러니까 보통 75cm 정도 돼요. 그러면 사람 무릎 허벅지 정도 될 겁니다.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뭐 엉덩이 높이가 될 텐데, 자 저 정도가 이제 높이가 있으면 벽이라고 생각하면 자 이걸 대충 감을 잡으셔야 돼요. 대충 이 정도면 사람 높이,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 이렇게 꺾어 나가면 자 이 정도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많이 가리죠. 이쪽은 많이 가립니다. 그래도 닿진 않아요. 자, 우리가 아까 30cm에서 40cm 정도, 사람 무릎 높이 정도면 안 닿는데, 자 만약에 더 앞으로 나간다, 자 더 많이 가려요. 자 그 이상 가려버리면 자 지금 이 정도면 자 지금은 이 정도 거리지만 가면서 이 앞부분 모서리가 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리는 항상 이 준중형 아반떼 승용차도 어느 정도 사람 무릎 높이 정도가 보여야만 회전을 할 때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차량 앞에서 해볼게요. 보통 타이어 높이가 사람 무릎 정도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타이어가 어느 정도 보일 정도, 자 약간만 가렸죠. 자, 이 정도 보일 정도에서 핸들을 돌리면 네 충분히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쪽은. 그래서 뭐 라이트까지 가리는데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자, 여기서 타이어가 다 가릴 정도, 자 운전자의 시야에서 타이어가 어느 정도 다 가렸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는 나가다 보면 100% 걸립니다. 잘못하면 접촉 사고가 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수정을 한번 해주셔야죠. 벌써 점점점 라이트 위에까지 가리게 돼요. 자, 그러면 후진을 넣고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뒤로 한 50cm나 1m 정도를 뒤로 빼줍니다. 자, 그런 후에 나가 주셔야 됩니다. 벽에 바싹 붙여서 세웠을 때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나가면 과연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가까이 붙였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럼 핸들을 끝까지 꺾어 보겠습니다. 자, 다 돌렸고요. 자, 한번 나가 볼게요. 네,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지금 거의 한 2, 3cm 떨어뜨려 놓고 나왔는데 걸리진 않네요. 자,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진짜 지금 엄청 좁게 대놨거든요. 실제로 차가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핸들을 끝까지 꺾었을 때 과연 닿는지 안 닿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핸들을 끝까지 안 들어갈 때까지 꺾고요. 천천히 나가 보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일단 차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이 준중형이라도 상당히 크기가 크게 나오는데 네, 초보 운전자분들은 처음에 타시면 좀 크다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중형이나 대형차들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성능도 엔진의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내 주행할 때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보통 출퇴근용이나 지방 출장을 자주 가시는 개인이 아니면 뭐 2명 정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업무용으로 상당히 이런 준중형 차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마트나 이런 골목길이나 이런 데 갈 때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요. 지방이나 장거리를 갈 때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4인 가족이 타도 그렇게 불편한 점은 잘 못 느껴요.
경차나 소형차처럼 힘이 좀 딸리지도 않고요. 하지만 뭐 중형차나 대형차처럼 아주 크나큰 안락감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차나 소형차보단 충분히 승차감도 좋고요, 엔진의 힘도 좋아서 장거리를 갈 때도 그렇게 무리가 오질 않아요. 추월을 하실 때도 순간 가속도가 잘 붙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시야도 운전자가 보기에 좀 낮긴 하죠. 아무래도 승용차니까. 하지만 모든 승용차가 다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너무 높지가 않아서 운전석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어요.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운전하시는 데는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준중형의 장점은 소형과 경차보단 힘이 좋다는 거, 그리고 4인 가족이 타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장거리를 갈 때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는 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요. 예, 가장 많이 선호하는 차가 바로 이 준중형이죠. 우리 처음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20대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차량일 겁니다. 물론 경차도 많이 찾지만 경차 같은 경우는 저도 경차를 한 10년 정도를 타봤어요. 근데 경차는 확실히 단점이 많습니다. 시내 도로나 골목길이나 마트 잠깐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괜찮지만 장거리 갈 때나 강원도 산길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차를 타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경차를 잘 안 타려고 하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 경차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준중형이 아무래도 20대 30대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이나 처음 운전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급의 차량일 거고, 어느 정도 운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중대형보다 이 준중형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널리 보급된 차량이 바로 이 준중형이고요. 유지비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니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차는 처음 운전하실 때 어느 정도 장거리도 가고 싶다, 좀 운전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 준중형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짐을 많이 싣거나 사람이 많이 타야 될 경우는 조금 더 큰 급으로 가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차체도 약간 폭이나 이런 게 그렇게 경차처럼 적지는 않아서 급 핸들링이나 아니면 급커브에서도 충분히 안정감 있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옵션도 기본적인 옵션은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서 요즘 차량들이 옵션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물론 경차나 소형차도 좋아졌지만 이 준중형에도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간답니다. 물론 최고급 사양의 옵션들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런 핸들링을 할 때도 왠지 밀리는 느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경차보다는 훨씬 속도를 내면서 돌 수도 있는데,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그렇게 빨리 돌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는 그렇게 큰 염려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첫 차를 산다면 저 같으면 준중형을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준중형이 크게 모나지도 않고요, 부담도 없고요, 나중에 후회를 할 일이 적습니다. 그럼 이 아반떼 준중형으로 이렇게 주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실전 골목길에서 어떻게 통과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차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준중형도 어느 정도 요령은 같아요. 자, 우회전 한번 해볼게요. 깜빡이 켜고, 자, 똑같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우리 코너 시작되는 지점쯤 오기 시작할 때부터 핸들을 꺾습니다. 자, 꺾으면서 길을 보시면서 천천히 회전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좌회전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자, 항상 넓게 가십니다. 너무 좁게 가지 마시고, 자, 가시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코너 있는 지점부터 핸들을 꺾기 시작하면서 길을 보시면서, 이때 이제 앞에도 한번 보고요. 천천히 핸들을 풀어주시면서, 네, 가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좁은 골목길을 들어갈 때, 자, 이제 차가 조금 커졌죠. 경차나 소형차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시고, 자, 사이드미러 쭉 꺾어 볼게요. 꺾으면서 이때 이제 이런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자, 일단 꺾는 지점은 무조건 사이드미러 에서부터 꺾어 주시고요. 자, 이때 핸들을 많이 돌려야겠죠. 앞에 좁으니까. 자, 돌렸는데 왠지 불안해. 자,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이런 코너를 돌 때 저런 앞에 장애물 때문에 너무 미리 꺾어 버리면 이쪽이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쪽을 먼저 여유를 두고 사이드미러 좀 왔을 때, 자, 꺾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 이제 앞에 장애물이 위험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물론 경차보다는 좀 길겠지만, 자, 어느 정도 무릎 이상 돼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맥시멈이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은, 자, 이때 한번 내려서 봐주시는 거예요. 자, 한 30cm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자, 내가 어느 정도, 자, 내 차는 여기서 돌았을 때, 자, 모서리가 저기 보면 종이가 걸려 있죠. 자, 그 정도가 보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자, 종이가 좀 가리죠. 가리면서 어느 정도 불안하다. 자, 불안하면 한번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핸들 풀어주시면서,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장애물이, 자, 저기 꺾이는 장애물이 있죠. 그럼 충분히 왼쪽으로 붙여서 가주십시오. 가시면서, 자, 왼쪽 보고, 없으면 오른쪽 보고, 자, 꺾이는 지점쯤 왔을 때, 자, 이때부터 핸들 꺾기 시작하면서, 자, 앞을 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때 너무 많이 꺾어버리면 왼쪽, 오른쪽 여기가 달 수가 있습니다. 앞에가 충분히 공간이 넓은데도. 그래서 이 정도에서 미리 풀어 주셔야 돼요. 풀면서 꺾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일단 골목길을 갈 때 이 준중형 아반떼나 K3 이런 차들은 충분히 뭐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차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앞에 본네트가 거의 안 보입니다. 운전석에서 볼 때 잘 안 보이니까 본네트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대시보드 끝나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본네트가 있겠다, 그 정도 거리감을 익히시는 게 좋아요. 자, 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좌우 살피면서, 자, 사람이 있네요. 자, 일단 꺾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자, 이때 이제 여기가 달 수가 있어요. 뒤에가, 앞에를 보시고 가다가 잘못하면 뒤에가 달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저렇게 좁을 때는 무리해서 가시다가 앞에를 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애물이 있고 이럴 때 일단은 저쪽 장애물, 이쪽이 어렵죠. 그러니까 왼쪽을 붙이시면서 사이드미러만 안 닿게 천천히 통과를 해주시면 돼요. 자, 사이드미러가 안 닿으면 뒤에가 안 닿으니까 이제 사이드미러가 안 닿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대로 직진으로 나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자, 코너 꺾이는데 사이드미러 좀 왔을 때, 자, 꺾으면서, 자, 앞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공간이 되겠다 하면 이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이렇게 골목길을 가시다가 일로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면서 앞에 닿나 보고, 자, 천천히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런 주차가 되어 있어서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 다시 후진으로 빼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진입차가 먼저 있어서 저희가 빼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후진을 하냐면, 자, 다시 왔던 대로 다시 돌아 나갈 거예요. 자, 후진 넣고 일단 저희가 붙여야 될 쪽, 꽁무니가 꺾어 들어갈 쪽을 차를 붙이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붙이면서, 자, 이렇게 붙이면서, 자, 이쪽은 그러면 공간이 넓겠죠. 자, 이쪽을 붙이면서 조금씩 뒤로 가요. 자, 이때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셔야 돼요. 혹시 장애물에 뭐가 있나. 자, 그럼 이제 요 지금 오토바이,
네, 자전거가 끝나는 지점이 우리 꽁무니가 왔을 때 이때부터 핸들을 더 꺾어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너무 늦게 꺾으면 저 뒤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꽁무니가 왔을 때부터 꺾어야 되는데, 자, 이때 앞에 외륜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꺾어버리면 또 앞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살살 꺾으면서 앞에도 한번 보고, 자, 장애물에 뒤에 차가 있나 한번 고개도 돌려도 됩니다. 자, 차가 없으면 그대로 더 꺾으면서 다시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이때 이제 계속 꺾어버리면 또 왼쪽 벽 쪽에 많이 다니까 또 이때 약간 풀어서 저쪽으로 향하게 가다가 또 꺾어서, 자, 이렇게 해서 차를 후진을 해주고, 만약에 차가 지나가면 그때 다시 꺾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해서 꺾어서, 자, 꺾어 들어갈 때 이때 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장애물이 있네, 길이 없네. 그러면 핸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후진하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골목길 진입하시기 전에 차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미리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로 못 가겠네, 절로 딴 데로 갑시다. 여기서 주차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똑같이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가시다가, 자, 옆에 차 거꾸로 서 있죠. 자, 그럼 우리 앞에를 사이드 미러를 뒷문짝 정도에 맞추시면 돼요. 사이드 미러면 사이드 미러에 맞추시면 됩니다. 후진기어 넣고, 자, 우중좌 끝까지 꺾고, 자, 오른쪽에 보이는 저 트럭이 왼쪽 거울로 다 보일 때 정지를 할 겁니다. 자, 다 보이죠? 자, 그 다음 중 핸들을 원위치 놓고, 자, 이때 이제 뒷바퀴를 보시는 게 좋은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를 좀 이렇게 내리세요. 내리면 뒷바퀴 쪽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50cm에서 70cm 정도, 자, 이 정도에 이제 바퀴를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좌 끝까지 꺾고, 자, 오른쪽을 보시면서 이때 이제 앞에 닿나 한번 확인하고요. 오른쪽 뒤에 확인하고, 자, 뒤에 후방 카메라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정면 똑바로 되면 정지를 합니다. 자, 그럼 들어왔죠? 자, 그럼 핸들 원위치 하면 주차가 끝나겠습니다. 자, 이 준중형도 똑같이 주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평행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리가 있네요. 자, 이렇게 넓은 곳, 자, 두 칸 자리죠. 자, 넓은 곳은, 자, 그대로 가시다가, 자, 장애물의 끝나는 지점에 어깨쯤 왔을 때부터 핸들을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어깨쯤 왔을 때 핸들을 꺾어서 일단 앞을 붙여줍니다. 근데 앞에가, 자, 우리 준중형 아무래도 조금 길죠. 본네트가 어느 정도만 붙이시면서 약간 널널하게 되세요. 널널하게. 자, 그럼 우리 차가 왼쪽으로 좀 튀어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자, 두 칸 자리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후진기어 넣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붙여주는 거죠. 오른쪽 간격이 넓으니까. 자, 오른쪽이 넓죠? 자, 그럼 핸들을 끝까지 꺾으면 뒤쪽이 먼저 벽 쪽으로 붙을 거예요. 자, 근데 왼쪽에 외륜차 때문에 왼쪽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왼쪽에 차가 오나 한번 보고, 자, 오른쪽을 보면서 뒤를 먼저 붙여줍니다. 자, 이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내려주셔도 돼요. 내려주시고, 자, 뒤에 붙이고, 자, 뒤에 어느 정도 붙었죠? 자, 그러면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이제 앞을 붙여줍니다. 자, 뒤에 한번 더 보시면서, 자, 이때 너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괜찮습니다. 자, 일단 나란히 되면 세우세요. 자, 세우고, 자, 우리 주차칸 안에 들어왔죠? 자, 그럼 된 겁니다. 자, 그럼 핸들을 원위치하고, 자, 두 칸을 다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 보고 뒤쪽으로 이렇게 선까지 와서 정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은, 네, 이렇게 넓은 곳은 앞으로 들어가시는 거. 준중형 아반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하나뿐이 없죠. 자, 이럴 때는 그대로 가시다가 오른쪽에 좀 붙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사이드 미러를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후진 넣고, 자, 우중좌, 자, 우측으로 끝까지 꺾고요. 자, 저 오른쪽에 뒤에 있는 빨간 차가
왼쪽 거울로 다 보일 때 정지합니다. 이때 뒤에 사람 있나 한번 보고요. 자, 뒤쪽에 차량이 다 보이면 정지하시고 이제 중을 놓고요. 자, 이때 이제 오른쪽 뒤를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내리세요. 내려서 뒤에를 좀 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한 50cm에서 70cm 정도.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좌 끝까지 꺾고, 자, 뒤에 닿나 보고요. 뒷바퀴 앞에 닿나 보고요. 자, 괜찮죠? 자, 이제 후방 보고요. 괜찮죠? 자, 그럼 나란히 되면 정지를 합니다. 자, 나란히 되면 정지하고 핸들 원위치하면 주차가 끝나겠습니다. 자, 이 아반떼 준중형의 크기도 어느 정도 공식대로 하면 이 한 칸 자리에 있는 공간도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차, 평행주차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준중형 충분히 가능합니다. 골목길에서 차폭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폭감이라는 거는 앞에 차폭감도 있고 옆에 차폭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 때 사람이 내가 갈 때 어느 정도 닿을지 안 닿을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장애물이 닿을지 안 닿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폭감인데, 자, 이 준중형 아반떼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차폭감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 저렇게 반대편 차가 올 때, 자, 우리가 지금 차가 한 대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못 가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려 줍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붙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를 붙여 주셔야겠죠. 자, 그럼 저 차가 지나가면 다시 나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꺾고. 자, 이럴 때 이제 앞에 닿는지 옆에 닿는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볼게요. 그러면 장애물이 있어요. 자, 이 장애물이 있고 일단은 좌회전할 거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주시면서 가다가, 자, 준중형 아반떼 앞에가 조금 그래도 길어요, 경차보다. 그럼 일단 사이드 미러 좀 오면, 자, 맞았죠? 이때 꺾어줍니다. 자, 꺾어주면서, 자, 앞에가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을 하고, 자, 뒤에가 닿는지 확인하고, 자, 이 옆쪽이 가까우면 저쪽이 좀 널널하겠죠? 그래서 항상 코너 돌 때는 일단 처음에 코너 도는 지점이 안 닿게끔 돌아주시면서 앞에 차폭감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앞에 차폭감은, 자, 이런 데 가실 때, 자, 우리 장애물이 혹시라도 바퀴쯤, 바퀴가 이제 사람 무릎 높이거든요. 자, 무릎 높이 정도가 보일 정도가 되면, 네, 옆에가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여기서부터 이제 미리 잡아주시면서, 각을 잡아주시면서, 자, 왼쪽이 아무래도 운전석에 가까우니까 왼쪽을 붙이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저쪽이 좀 어렵습니다. 저쪽이 어렵기 때문에 왼쪽으로 붙이면서 가시는데, 자, 이때 사이드 미러가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사이드 미러가 닿는지도 확인해 주시면서, 자, 옆에 실제 차랑 우리 차랑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는지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사이드 미러가 들어와서, 자, 양쪽이 안 닿는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가도 안 닿습니다. 자, 이런 골목길도 좌우 살피고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좁은 곳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상당히 좁은데, 자, 여기서 이제 미리 판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왼쪽으로 붙이는데, 자, 왼쪽에 장애물이 좀 밑에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아반떼나 K3 이런 준중형은 차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래도 시야가 보입니다. 지금 사람 무릎 높이 정도의 시야거든요. 저 정도 높이면 제가 한번 가서 서 볼까요? 자, 타이어도 무릎 높이보다 조금 높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실 때 일단은 어느 정도 왼쪽으로 붙이시면서 저 보드블럭 왼쪽에 튀어나온 저 돌이 어느 정도 보인다 싶게 가는 게 좋아요. 너무 가려서 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시면서, 자, 요 A필러 쪽 요쪽에 간격을 보시는 거예요. 자, 밑에 보입니다. 자, 여기도 어느 정도 바퀴가 보여요. 자, 운전자 시야에서 어느 정도 보일 정도 약간 비슷하게 맞추시는 게 좋아요. 너무 한쪽을 붙인다고 해서 잘못하면 이 벽을 긁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시야가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그걸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 앞에까지. 자, 여기는 내 눈에 보이면서 유지하면서,
자, 저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키라서 어느 정도 키가 작으신 분들도 본인만의 그 위치를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천천히 가면서 사이드 미러도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자, 실제 사이드 미러 봤을 때 거울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지나왔으면 거울은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차체랑 사이드 미러랑 어느 정도인지. 자, 여기도 실제 벽이랑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단 앞을 보시면서 자,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제는 그냥 그대로 똑바로만 진행해 주시면 안답니다. 혹시라도 사이드 미러가 닿는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데 이제 코너 돌 때도 이런 보드블럭이 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이드 미러 좀 와서 꺾고, 자, 앞에를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꺾으면서 앞에가 어느 정도 높이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본인 차에 맞게 가시면 되고, 이 준중형 차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만 가도 충분히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높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한 넓게 가시면서 사이드 미러 좀 왔을 때, 자, 이때부터 꺾기 시작합니다. 자, 꺾으면서 앞에 보시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서 여유가 있고, 근데 핸들을 계속 꺾고 있으면 이제 그 내륜차 때문에 점점 일로 쏠려서 이쪽 뒤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안 단다 싶을 때 핸들을 조금씩 푸시면서, 그러니까 차가 똑바로 되기 전부터 핸들을 조금씩 푸시면서 이쪽 보고 앞에 보고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옆을.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최대한 이쪽으로 붙입니다. 자, 이 곡선이죠. 자, 그럼 곡선 중간 정도에 사이드 미러 좀 왔을 때 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닥은 안 보여요. 자, 여기는 이제 벽은 그나마 보입니다. 자, 그럼 벽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자, 앞에가 안 보이죠? 그럼 조금씩 가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무릎 높이보다 좀 더 위에까지, 그러니까 이 모서리 맨 앞쪽에 갈 때는 좀 더 위로 갑니다. 제가 한번 내려서 볼게요. 또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자, 옆에 여유 있습니다. 그대로 가시면서, 자, 이제 계속 꺾으면 이쪽이 닿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주면서 저쪽을 붙이면서 가는 거예요. 자, 조금씩 풀어주시면서, 자, 이렇게 가시면 앞에 안 닿고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앞에를 잘 보십시오. 앞에를 보시면서, 자,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저 범퍼, 자, 지금 저 앞에 승용차인데, 자, 범퍼가 가릴 정도까지 가서 꺾으면 걸립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렇게 꺾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조금씩 가릴 거예요. 자, 그럼 양쪽을 보시면서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자, 그럼 우리 차 앞에 본네트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쪽이 닿을까봐 미리 꺾어 버리면 이쪽이 닿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을 어느 정도 계속 붙여야 돼요. 이쪽이 안 닿게 이제 꺾어야 되니까. 자, 그럼 어느 정도 붙이면서 꺾고, 자, 사이드 미러 닿나 보고, 자, 입에 앞에 닿나 보고. 자, 조금씩 이럴 때 이제 사이드 미러가 사이드 미러끼리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서 좌우 보고, 네, 자, 보고. 자, 이때 핸들을 많이 트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조금씩 사이드 미러가 안 닿을 정도. 자, 지금 한 한 뼘 정도. 여기도 사이드 미러가 만약에 펴져 있으면 걸릴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차가 오나 보고요. 조금씩. 자, 준중형 그렇게 골목길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러면 최대한 넓게 가십시오. 최대한 넓게 가시면서, 자, 여기는 도로가 약간 벽이 꺾여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꺾이는 데쯤 왔을 때, 자, 핸들을 끝까지 꺾습니다. 만약 꺾다가, 자, 이때 앞에가 좀 불안해요. 자, 불안할 것 같으면 수정을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후진기어 넣고, 자,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자, 뒤에 차가 오나 한번 보고요. 뒤로 조금만 빼줍니다. 한 30cm에서 50cm만 빼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라이브 놓고 다시 끝까지 꺾어서 가시면 앞에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생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이쪽이 달 수도 있겠죠. 자, 가시면서 좁아질 때, 자, 여기가 좁아지면 이제 풀어주면서, 자, 앞을 붙이시면서 다시 꺾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 미러도 한 번씩 봐주고요. 자, 그러면서 핸들 풀면 되겠습니다.
요 좁은 곳에 후진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대한 주차할 곳으로 붙이는 게 좋아요.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붙여서 일로 들어갈 건데, 자, 어느 정도 들어오셔서, 자, 어느 정도 쭉 우리 후미를 앞으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후진기어 넣고, 자, 이제 한쪽만 보고 가는 주차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입니다. 꽁무니를. 자, 꽁무니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이시면서, 자, 어느 정도 좁아지면 약간 풀어주고, 그래야 이쪽에 외륜차가 걸리지가 않아요. 자, 어느 정도 꽁무니가 들어가면 다시 한번 꺾어주고요. 자, 앞에 살짝 닿는지 보고, 자, 이제 꽁무니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쪽은 안 닿거든요. 자, 그럼 왼쪽도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저쪽으로 붙일 거니까, 자, 앞에 공간이 좀 남았을 때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쭉 나갔다가 후진 넣고 다시 오른쪽으로 뒤를 붙일 겁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벽 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다시 반대로 꺾어서, 자, 일자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보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폭이 좁은 곳은 이 준중형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주차할 쪽으로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벽면 쪽으로 한쪽만 봐 주차를 응용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는 들어왔다가 앞으로 공간을 약간 빼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준중형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임스퀘어 골뱅이 주차장을 준중형 아반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가 상당히 좁죠? 자, 똑같아요. 엑센트랑 모닝이랑 비슷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벽면하고 한 1m 정도를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고요. 앞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꺾기 시작하는 지점에 한 1m를 유지하는데, 앞은 거의 안 보이고요. 라이트빛만 보이는데 어떻게 거리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왼쪽, 항상 왼쪽으로 코너 돌 때는 왼쪽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자, 벽면하고 사이드 미러랑 한 1m에서 50cm 이 정도. 이 바닥에 블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맞추시면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준중형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골뱅이 엑센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앞에도 보시고 옆에도 보시고, 만약에 이런 벽면이 가까운 곳은 앞에도 봐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라이트 빛으로. 자, 한번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사이드 미러쯤 벽면에 오면 꺾고, 자,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핸들링을 계속 해줍니다. 꺾었다 풀었다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속도는 천천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가시다가 핸들링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올라갈 때도 왼쪽이죠. 자, 그러면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자, 왼쪽 사이드 미러랑 우리 차랑 간격 한 1m 정도를 유지하시면서, 그러면 앞에는 안 닿을 겁니다. 여기가 벌어지면 이제 앞에가 닿겠죠. 여기가 너무 좁아지면 아무래도 뒤에가 닿을 거고요. 그래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를 창문을 내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창문이 아니라 요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내려서, 예, 바닥을 봐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벽면을 맞추면서 가시면 한 이 정도의 간격이 계속 벌어집니다. 자, 올라가다가, 자, 꺾기 시작하면 벽면 쪽 보면서, 자, 이 정도 거리 유지하면서 거울도 한 번씩 봐주시면서, 거울을 보시면 확실히 내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체감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울도 보시면서 앞에도 잠깐씩 봐주세요. 너무 또 이쪽만 보다가 이쪽이 멀어지는데 저쪽에 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울만 보지 마시고 요 벽면하고 기준점을 거리를 유지하면서 거울도 잠깐 봐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게 많죠, 골뱅이도. 그나마 이 아반떼는 준중형이라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 정도 골뱅이도 무난하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벽면을 보시고, 앞에가 아마 되게 걱정이 될 겁니다. 근데 앞에까지는 솔직히 잘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준준형도 골뱅이 췌장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